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서 이제 3년 차로 접어든 30대 여성이에요. 아이가 아직 없으니 동갑인 남편과는 아직도 신혼생활처럼 잘 지냅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 남편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 솔직히 진짜 많이 실망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기독교라서 제사가 없고 우리 집도 따로 제사를 안 지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양가 어머니들만 만나고 오는 게 끝입니다. 왜 어머님만 만나냐고 하면 거기에는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어머니들이 비슷하다 볼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사별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받고 싶을 만큼 부지런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삼형제를 키워내셨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냐만, 아무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해요. 아무튼 결혼 전에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밤낮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못 보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땀 흘려 삼형제 전부 대학에 장가까지 깔끔하게 전부 다 보내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며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 없다고,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결혼이었음에도 별다른 반대하지 않으시고 찬성해 주셨어요. 남편의 직장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우가 나쁘지 않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결혼할 때 양가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시작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하더군요. 여하튼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도 남편이지만 두 아주버님도 효심이 가득해서 남편 포함해서 남편 형제들이 보내는 용돈만 합쳐도 혼자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금액인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하시며 단 하루도 일을 쉬거나 하시지 않으시지요. 저희 엄마도 혼자 된 지 오래되셔서 저희를 키우면서 고생을 하시긴 하셨지만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면서 아빠 쪽에서 양육비도 모자라지 않게 보내주셨고, 거기다 외할아버지께서 혼자 된 우리 엄마가 딱했던 건지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었고, 오로지 저희 뒷바라지에 힘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제가 시집 가는 걸 마지막으로 엄마는 이제 집이 넓어서 혼자 지내기에는 적적하다 말씀하시곤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셔서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엄마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오셔서 그런지 예전부터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텃밭에 딸린 집이 나오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으로 가시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집이 멀어져서 우리들 보기 힘들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해맑게 웃으면서 정원 가꾸고 텃밭 가꾸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오히려 속편하고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남편의 효심도 알고 있으니 전화도 자주 드리려 노력했고,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어머님 댁에도 자주 방문을 했지요. 어머님이야 원체 바쁘시다 보니 식사는 보통 외식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고요. 반면에 친정에는 거의 명절 때 밖에 가지를 못했는데, 엄마는 저희가 오기 몇 시간 전부터 미리 음식을 손수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장씩 차려내시면 저와 남편은 정말 벨트를 풀어놓고 폭풍흡입을 하곤 했죠. 친정엄마가 계신 곳이 바다가 인접해 있는지라 제철의 산물이며 한우까지 정말 정성 가득한 음식들을 준비하셔서 매번 저희를 대접해 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텃밭에서 가꾼 거라며 채소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손도 워낙 크셔서 반찬이나 김치를 하시면 혼자서는 다 못 먹는다고 매번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사실 자식들한테 나눠주시고 싶어 일부러 많이 하신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맛있게 먹었지요.
매번 반찬이 입에 맞냐 물어보시는 엄마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전화기를 뺏어서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 표현을 하면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어김없이 며칠 뒤에 그 반찬에 김치통에 한가득 차도록 또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했어요. 냉장고에는 엄마가 해준 반찬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가리는 음식은 따로 없는데 입이 짧은 편이라서 같은 반찬을 몇 번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식사 때마다 꺼내놔도 손대지를 않았어요. 처음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까탈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반찬하느라 고생하셨을 엄마 생각을 하니 짜증이 솟구쳐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하던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손도 안 대면 전부 버리자는 거냐고요. 남편은 멀뚱멀뚱 저의 잔소리를 대충 흘려넘기고는 그러면 반찬들을 전부 회사에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점심값이 부담되는데 이참에 도시락을 싸주면 자기가 회사에서 반찬들을 꺼내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겠답니다. 결국 하루 날짜 봐서 남편은 집에 있는 반찬통들을 회사에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간에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명절날이었죠. 남편이 지갑에서 지폐를 평소보다 두둑하게 챙겨서 봉투에 넣길래 속으로 점심값을 안 쓰니 여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 흐뭇했거든요. 평소에도 명절이지만 일하러 나가시느라 바쁘신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들러서는 점심만 나가서 먹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향했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반대로 아침 일찍 친정에 다녀왔다가 저녁에 시댁에 가는 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날따라 아는 분 가게에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가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그날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이번엔 어쩐 일로 이렇게나 일찍 오냐고 다소 허둥지둥 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차를 달려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앞치마 차림으로 나오셔서는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준비한 게 없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한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리며 갑자기 바뀐 일정이라 미리 못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은 엄마도 쉬라고 우리도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자고 했더니 글쎄 갑자기 남편이 엄마가 준비하고 계시던 요리를 쓱 보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 말을 듣고는 금방 마무리하니까 얼른 와서 앉으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바쁘게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완강하게 만류하시면서 저더러는 남편이랑 같이 앉아 있으라고 강제로 밀어내시는 바람에 도와드리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엄마 혼자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고 음식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계속 식탁 위로 올라왔는데 제가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남편은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음식 준비하는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올라오는 족족 꾸역꾸역 자기 입속에 넣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는 엄마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속이 막 상하는 겁니다. 다리도 부쩍 가늘어지신 게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아무리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은 식사를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파로 가더니 벌렁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고 괜히 사위랑 같이 있어봐야 엄마도 불편할 테니 저는 엄마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네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떠날 준비를 하고 문 앞까지 바래다 주는 엄마를 뒤로 하는데도 남편은 당연히 저희 엄마에게 줄 거라고 예상했던 봉투를 꺼내지 않길래 결국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치사하게 몇십만 원 가지고 말 꺼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혼자 계셔서 외로워 보이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지요. 우리도 앞으로 친정에 오면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내색을 워낙에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음식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콧방귀를 뀌면서
장모님이 힘들 게 뭐 있냐고 반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절 때는 당연히 명절 음식을 먹어야지 무슨 외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길래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남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모님이 시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판돈 편하게 쓰시면서 집에만 계시는데 그럼 사위한테 음식이라도 해주셔야자 무슨 외식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음식 준비를 하던 왜소해진 엄마의 뒷모습이 생각나는데 울컥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지금 너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딴 식으로 하냐 진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신 건 인정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무런 고생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고 니네 엄마든 우리 엄마든 혼자 자식 키우느라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우리 엄마를 차별하냐.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바락바락 소개를 쳐버렸네요. 남편은 그 순간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시어머니 봉투만 만든 것도 그래요. 딱 봐도 우리 엄마는 집한 돈으로 놀고 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돈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마인드로 준비를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용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순간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오히려 저에게 고통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용돈 아껴다가 우리 엄마 준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너도 그럼 네 용돈 아껴서 장모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 와중에도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당연히 저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쳤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한참을 차에서 푸닥거리를 하다가 시댁에 도착했고 부부싸움이 안 끝난 상태에서 시가나 친정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표정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하고 싸운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늘 일하느라 너무 지친다며 밖에 나갈 힘도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미리 배달 음식을 시켜 놓았으니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 대충 때우자 하시대요. 남편은 그때부터 뭔가 조금 당황한 듯 아까 우리 엄마 때와는 다르게 왜 집에서 먹냐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서 근처에 먹을 만한 데도 많은데 그냥 차라리 밖에 나가서 먹자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거기서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보통 고집이 아니신지라 벌써 음식 시켜놨는데 어딜 나가냐는 한마디로 남편의 입을 닫아버렸네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친정에서는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무슨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써있지도 못한 채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의 궁금증은 얼마 안 있어서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반찬 맛있는 게 많다면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을 꺼내다 주실 때 풀려버렸지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가져오신 반찬들이 전부 익숙해 보였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최근 얼마 전에 남편이 사다 준 반찬들이라며 어디서 샀는지 조미료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다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라고 제 밥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더군요. 솔직히 딱히 맛을 보지 않아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반찬들은 우리 엄마의 반찬이라는 걸 말이죠. 남편이 회사에 가져간다고 했던 반찬들은 회사로 간 게 아니었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척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부 보내버렸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저는 결국 그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네요. 싸울 때 눈물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저로서도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고 저는 묻는 말에 하나하나씩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친정에서 보여줬던 남편의 태도와 지금 상에 차려져 있는 우리 엄마가 해줬던 반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 한 것까지 전부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남편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시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을 붙잡고 놀랐는지 멀뚱멀뚱 어머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저도 난데없이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라서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지 엄마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엄마 귀한 줄 모르는 인간으로 키운 적 없으시다며 당신께서 오만 고생한 게 사실이고 누구보다 힘들게 널 키웠다고 해도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아들한테 효도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남편은 뒤통수를 옮겨쥔 채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리곤 어머님께서 제게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몇 번을 사과를 하셨습니다. 민망해진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노여움 푸시라며 몇 번을 만류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저희는 식사를 이어나갔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아서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속 하나 만큼은 정말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용서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얼마 전에 시어머님께서 연락이 와서는 갑자기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사돈이 해주신 반찬을 맨입으로 먹어온 게 염치가 없다며 무려 100만 원이나 보내주시더군요.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언제 한번 날 잡아 서울 올라올 테니 그때 넷이 모여서 어디 좋은 데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길래 그대로 어머님께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언제 한번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건지 며칠 전에는 언제 장모님 선물이나 하나 사러 가자며 어디서 구했는지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몰래 어머님 선물 하나 좋은 거 알아보려고요. 이번 일로 남편에게는 크게 한번 실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잘못을 감싸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혼쭐 내버린 어머님께 배운 점이 참 많네요. 저도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덜 챙기는 게 아니고 양쪽 어머니들께 똑같이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딸,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